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무슨 화법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깐족 화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가 깐족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압박한 말투가 거슬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어차피 입장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거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한다.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비아냥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런데도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을 꼬집은 건데 민주당 입장에선 불쾌했다는 거죠. 시행을 주장하는 분들도 타당한 논거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그 깐족 화법을 막 동원하셔가지고 바꿔도 놀리지 않을게요.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유예하자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으니까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민주당 곧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유예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집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국민소득이 후퇴.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14 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로 국가 경제가 악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3만 8천 불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 후퇴시켰다는 주장 사실입니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만 8천 달러에 육박한 뒤로 2022년과 지난해 다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2021년과 2023년 환율이 달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2021년은 환율이 1,100원대였고 지난해에는 1,300원대라며 2021년 환율 기준으로 지난해 국민 총소득을 환산하면 이미 4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평화와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행사가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열렸거든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요. 문 전 대통령은 격려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야권 대선 구도에 발 담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픽이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 아니냐는 거죠. 한 친명계 의원은 조용히 살겠다는 약속을 왜 안 지키냐, 당과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앞두고 있죠. 목표였던 조용히 살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